발 밑에 있는 자연환경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촬영자가 옆에서 이제 페트롤 외에 같이 촬영자가 옆에서 같이 떨어집니다. 페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가? 아, 제가 이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저하고 몸이 일체가 돼서 부착이 된 아, 상태에서 이제 낙하산을 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2인 1조가 되는 그런 예, 맞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이네요. 아, 그렇게라도 해야지 혼자는 아무리 뭐 낙하산 아니라 뭐가 있어도 겁나죠. 예, 거기가 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네. 1인한테는 그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진 않고요. 네. 교육기관에서도 보니까 혼자 떨어지는 데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숙련을 해야만 혼자 낙하산을 메고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여행 추천지가 바로 가든루트라는 곳인데요. 네. 세계의 어떤 정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름이 네. 이제 가든루트인데, 그러게요. 예, 이름도. 네. 케이프타운에서 한 5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하면요. 모슬베이라는 지역부터 그다음에 이제 포트 엘리자베스 사이까지를 이제 가든루트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안에 치치카마 국립공원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 같은 지역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뭐 동물이 뭐 사파리 지역처럼 동물이 많거나 그러진 않은데 되게 오래된 원목, 정말 엄청나게 두꺼운 이제 원목들이 나무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나무들이 위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위로 쭉쭉 뻗어 있는데요. 네.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약간 소박한 이미지란 반면 그들은 이제 큰 원통이 하늘로 막 그 창을 수직으로, 던지듯이 예, 수직으로 뻗어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번지 점프가 있습니다. 아, 305m로 알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시간이 한 5초 정도 됩니다. 근데 번지 점프지만 스카이다이빙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우선 무엇보다도 그 속도감을 바로 느끼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튕겼을 때 그 공포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번지점프를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그냥 한번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그냥 참을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탄성에 의해서 한번 다시 튕겨져 올라오잖아요. 그게 제일 그게 무섭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다고도 듣고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감히 지금 도전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걸 또 스릴로 즐기시는 분들이 번지점프를 하실 것 같아요. 예, 한번 떨어지면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올 때마다. 근데 저도 한 번 했었는데 두 번 네. 다시 못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번지점프는 지금 뭐 우리 분당에도 한 곳이 있고 뭐 주변 관광지도 좀 몇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발목을 묶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발목에 그 체중을 다 실어야 되는데 부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 우선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번지 점프라는 게요. 이제 아프리카 어떤 특정 부족에서 성인식 대용으로 했던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나무 줄기를 엮어서 이제 발목에 묶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는데요. 네. 그때는 많이 아팠겠죠. 그 친구들이 그때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몸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번지 점프에 사용되는 끈은 여러 개의 얇은 고무줄을 이제 엮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튕기는 그 효과도 그래서 아마 나오는 건데요. 네. 충격은 모두 고무줄에서 다 흡수를 하고 또 이제 아. 발목에는 특별하게 뭐 충격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무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체중을 충분히 분산시킬 예,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 괜히 또 핑계 대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겠네요. 저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특별히 이것만은 꼭 주의를 해야 한다. 이것만은 꼭 챙겨가야 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유의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우선은 세 가지를 요점을 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안전 부분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면 어떤 질병이나 혹은 어떤 사건을 발생해서 타박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하면 질병 하면 말라리아, 그다음 황열병, 그다음 각종 뭐 에이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겁내하시는데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다 위험 지역은 아니고요. 보통 동물들이 많이 있는 사파리 지역이라든가 아, 해변가가 주로 이제 말라리아 우범 지역인데요. 네. 말라리아의 경우는 이제 치료약이라기보다는 예방약 차원에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치료약인데요. 네. 감기에 걸렸을 때 저희가 먹는 것처럼 말라리아 약도 그렇게 먹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 이제 국립의료원에서는 사전에 미리 먹어서 이제 치료와 이제 예방을 같이 병행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리아약을 국립의료원에서 물론 일부 비상약으로 챙겨가고요. 왜냐하면 전 지역을 이제 말라리아 지역을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만 미리 챙겨가고요. 네. 그다음에 현지에서 이제 말라리아 지역을 갔을 때 현지 약국에서 말라리아 약을 직접 구입을 합니다. 네. 말라리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렇죠. 현지에 맞는 약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네. 직접 현지에서 구입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꼭 피 검사를 받습니다. 아. 어떤 질병이 걸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혈액 검사를 한번 해서 그렇습니다. 체크를 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예방 차원을 하고요. 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건에 의한 예방인데요. 뭐 범죄를 당한다던가 혹은 이제 뭐 차량 사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지에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사건들인데요. 이러려면 이제 가이드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이드가 또 나이가 어리거나 예. 또 현지 흑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네네.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사자 발이 너무 예뻐서 음. 발을 쓰다듬는다든가 뭐 혹은 이제 보기에는 동물이 작아 보여서 귀엽다고 이렇게 만지거나 어. 솔직히 그 하마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알기로는 동물의 왕은 사자라고 들었는데 동물의 왕은 제가 보기에는 하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유순하고 아주 무던해 보이는데.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리고 하마가 입을 벌렸을 때 그 악의 힘이 악어도 쪼갤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들이나 혹은 이제 코끼리들도 하마가 나타나면 피합니다. 그럼 하마가 그러니까 일반 강에서만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육지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뚱뚱한 몸이 우리 사람보다는 느리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빠릅니다. 아. 사람이 달렸을 때 절대로 그 하마를 제끼고 도망갈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마는 냄새로 맡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숨는다고 해서 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사람을 물기는 합니다. 제가 짐바브웨라는 곳을 갔을 때는 어떤 현지인이 하마한테 물려가지고 죽거나 혹은 이제 몸의 일부를 잃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이 캐릭터처럼 온순하진 않기 때문에 꼭 가이드 말을 준수해서 동물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밤늦게 다니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현지인들이 뭐 범죄 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밤에 동물들이 더 야행성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막 걸어 다니는데 큰 발자국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균일하게 이렇게 발이 빠지는 겁니다. 물속 네. 그 진흙탕에. 네. 그래서 이제 후레쉬를 비춰봤더니 커다란 발바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던 내용인데 하마 발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마가 밤에 이렇게 낮에는 뜨거우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보이지 못하지만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동물들한테는 정말 쉽게 우리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짙은 화장이나 향수 같은 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가이드와의 어떤 신뢰를 가지셔야 맞습니다. 되는 게 일단 아프리카 여행에서는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파리 여행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오늘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일단 그 뭐 오랫동안 만나서 서로 신뢰가 쌓일 만한 시간들은 서로 공유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가이드를 신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떤 내용으로 좀 소개를 다음 주에는 이제 있을까요? 저희 같이 이제 아프리카 관련되거나 혹은 이제 남미나 중동 네. 쪽으로 사진 여행을 갔다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나와서 여행의 가장 큰 이제 의미는 내가 얼마만큼의 추억을 가져왔냐 네. 그거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또 많이 사진기도 좋은 걸 네, 많이 네.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행하면서 사진을 보관하거나 이 추억을 어떻게 담아오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런 분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 사진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귀를 또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많은 그렇죠. 정보를 얻으실 여행과 것 사진을 같습니다.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콘텐츠 센터의 대표 문헌규 대표님과 함께한 아프리카 여행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